12.3 내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이틀 뒤인 12월 8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7일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재판은 돌연 일반 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 식품, 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현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들이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지귀현 재판부에 지정 배당되면서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지귀현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도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 사건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귀현 재판장이 부랴부랴 추가 기일을 잡아보려 하지만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고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취소해버립니다.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에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쟁점과 관계없는 사안들을 늘어놓은 피고인 변호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농담 섞인 진행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는 거죠.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한창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교도관 저녁 식사까지 걱정합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2주 3회 재판을 약속해놓고 정작 주 1회꼴로 열고 있는데 매번 재판은 재판장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일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가능성이 제기됐던 재판 지연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지귀현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귀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건 지난 7월 10일. 구속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법원이 그 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납니다. 지규현 재판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규현 재판부의 마지막 재판 날짜는 12월 22일. 이 안에 9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이 부르려는 증인만 30명가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계엄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한 길당 적어도 서너 명씩을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행적을 목격했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신문을 마치지 못해 재판부가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전직 군인들,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을 병합하는 절차까지 생각하면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잡힌 일정들론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동료 판사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조차 이대로라면 올해 재판을 못 끝낸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서는 저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더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지난 1월 말. 1차 준비기일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 만에 열렸고 2차 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지 다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이어갈 걸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줄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